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활용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뭘 배우는 걸까요? 컴퓨터 활용. 컴퓨터 사용하는 거 배우는 거겠죠. 컴퓨터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컴퓨터 쓰면서 가장 필요하게 느꼈던 요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명 듣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 강좌 내용을 가볍게 소개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가 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컴퓨터 없이는 살기가 힘든 거고 모든 일이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특히 엑셀, 파워포인트의 사용법과 활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즉, 이 수업에서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정식으로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윈도우 사용할 줄 알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뭐 스마트폰 사용법 뭐 특별히 배운 적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죠. 뭐 윈도우 쓸 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윈도우의 특수한 기능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이미 써봤지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그렇게 작업했을 때 결과물은 어떤 모양을 갖추는지 그걸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뭘 배우려고 하는지 명확히 알고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즉, 본 수업에서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배운다.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학습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 높게 사용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초부터 단계별로 실습을 통해서 학습할 겁니다. 쓸 줄 알아야죠. 컴퓨터 활용이라는 게 외워서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만든지 차트를 만든지 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꾸미는 그런 과정을 실제 한 단계 한 단계 실습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이후에 즉 실무 적용 방법과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즉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지 이걸 외워서 알고 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서 엑셀과 파워포인트에 대해서는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 바라는 거죠. 아울러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과 실습 내용은 개인 블로그를 작성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IT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 만드는 이 과정은 내 뭐 개인 블로그에 들어와도 뭐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뭐 다음 블로그 만들기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또 구글에서 블로그 만들기라고 검색해 보면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미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나 다음 이메일 계정, 지메일 이메일 계정이 있다면은 이미 블로그는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는 간단한 게시판이죠. 게시판입니다. 개인 블로그는.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 계정이 있다고 그러면 꼭 자세히 보면은 내 블로그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글쓰기 한 다음에 글만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를 정한다든지 배경화면 꾸미는 작업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우리 수업은 매주 수업한 내용, 실습한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다 착착 쌓아놓아야 됩니다. 즉, 매주 수업을 하고 매시간 과정을 직접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뭐 과제 관리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또 그것과 별도로 개인 블로그에 자료를 잘 정리해 놓아야 내가 중간과 기말에 이 블로그 내용을 확인해서 여러분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수업에서는 이건 강제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수업도 이렇게 개인 블로그에다 자료를 정리해 놓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과거랑 틀리게 뭐 노트를 갖고 있는다, 책을 갖고 있는다, USB에다가 파일을 백업 받는다 보다 훨씬 좋은 게 이 블로그거든요. 뭐 용도에 따라서는 나만 볼 수 있게 그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용량 제한도 없고요.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블로그 있는 친구는 그냥 쓰면 되고요. 없는 친구들은 블로그 한번 들어가서 뭐 1, 20분 시간 내면 금방 그 사용법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꾸미려고 하면 좀 한 30분, 1시간씩 걸리겠지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공부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면 별도로 우리 오픈 채팅방 열어놨죠? 거기다 문의하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링크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뭘 배우고 그 내용을 평가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평가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출석은 학교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할 거고요. 수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1차와 2차에 나서 두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는 엑셀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사용법과 기본 함수의 활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아마 내가 샘플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데이터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집어넣는 걸로 할 거거든요. 예년에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잘하는 친구는 그냥 뭐 별 부담 없이 잘하는데 못하는 친구는 손도 못 대고 제시한 자료를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수시고사 시행되는 여기서 수행하는 요 뭐 아까 샘플 예제를 주고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합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동일한 문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착실히 다 들었다면 또 수업 시간에 착실히 실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별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2차 문제는 파워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수업하고 그 내용,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파워포인트는 어떤 발표를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이용해서 중간고사 때 만들어 놓은 이 보고서를 PT하는 파일을 만드는 걸로 할 거거든요. 즉 중간고사를 망친 경우 기말고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은 얘가 3분의 2 정도 잡아먹게 할 거고요. 얘가 3분의 1 정도 잡아먹게 할 겁니다. 시간 안배는요. 그 정도로 파워포인트는 그 어려운 내용이 쉽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좀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스킬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단 여러분이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다면 수업 내용 중에 그런 기법들을 많이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하면 되고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수업할 때 좀 강조한 사항, 나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이렇게 되고요. 알겠지만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이나 결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제물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요. 우리는 별도로 암기식 시험은 없습니다. 외워가지고 문제 풀고 체크하고 보기에서 고르고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수업을 잘 따라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힌 이후에 문제를 제시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닙니다. 직접 사용할 줄 아냐 모르냐, 그걸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 일시는 뭐 가변적으로 할 겁니다. 일단 배우는 내용이 마무리가 돼야지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위주로 한다는 거, 암기 시험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남는 거거든요. 뭘 배웠는지 뭔가 만들어 봐야죠. 만든 결과물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게 진짜 배운 거지. 그냥 쭉 외우고 외운다는 게 뭐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의 수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습 위주로 사용법을 꼭 익혀주기 바랍니다. 예, 수업 내용 주차별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전반기는 주로 엑셀을 설명할 겁니다. 약 10주에 걸쳐 할 생각인데 실제로는 한 주씩 땡겨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요번 주도 할까 하다가 요번 주 첫 주차 수업에서도 실제로 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한 과목 오리엔테이션하고 무슨 수업을 할 거다 평가는 어때 지금 떠들었던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죠. 그리고 2주차에는 엑셀 기본, 기초, 엑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을 주로 할 겁니다. 워크시트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출력하는 방법, 식입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할 건데 보면은 좀 러프하게 돼 있죠. 좀 누적이 천천히. 근데 실제로 좀 앞으로 땡길 거라는 얘기 했습니다. 수식의 입력과 표현 이런 내용들은 쉬운 내용이라 한 주에 다 끝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책의 구성이 교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재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이 엑셀에 관련된 책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책을 교재는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책마다 순서는 조금 틀릴 수 있고 샘플 데이터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샘플 데이터나 강의 자료는 내가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관심 있으면 한 권 정도 사주는 거 괜찮습니다. 돈이 없는 친구는 연락하세요. 내가 샘플로 받아놓은 것들이 몇 권 있으니까 책을 주겠습니다. 와서 받아가야죠.
그래서 1, 2, 3, 4조, 첫 조, 이 전반부에는 수식의 입력과 표현, 이걸 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5주차에는 워크시트 편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워크시트 간에도 서로 여러 가지 편집할 작업들이 있거든요. 워크시트 관리하는 거, 또는 뭐 이렇게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저 기법을 알면은 참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요소가 이 함수 부분입니다. 요거를 실제로는 5, 6주, 한 2주나 3주에 걸쳐 할 겁니다. 이걸로 대부분 평가가 이루어지니까요. 데이터 입력하고 표 만드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수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함수도 분야별로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책에 있는 걸 좀 내가 보는 책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 있는 그 순서를 따라할 겁니다. 뭐 책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강의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파트만 강조해서 할까봐, 그래서 혹시 놓치는 요소가 있을까봐 책에 있는 내용을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대면 수업을 못했을 경우, 즉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경우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뭘 배우는지 뭘 배워야 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7주차 마지막에 꾸미기 기능을 집어넣을 건데, 이 꾸미기 기능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나중에 파워포인트 쪽에 이게 더 비중이 세지는데, 시간을 봐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꾸미기를 여기서 좀 설명을 많이 할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조금 하고 파워포인트 쪽으로 넘겨서 더 강하게 할 겁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같은 회사에서 개발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서로 호환이 되고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아주 유사합니다. 즉 어느 한쪽을 제대로 마스터하면 다른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설명을 듣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아이고, 사람마다 틀리니까. 공식적으로는 8주차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까지 함수에서 꾸미기까지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엑셀 사용법에 관련된 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문제를 제시하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걸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9주차, 10주차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리죠. 목록이라는 항목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요령, 그 중에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내는 거, 또 그 중에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 이런 류의 작업들을 주로 여기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셀 차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근데 뭐 사용법만 배우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표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로 해서 그 셀 내에다가 그 글자 안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재밌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면은 엑셀 진짜 잘 쓰는데 이런 얘기 듣게 되겠죠. 함수하고 꾸미기, 엑셀 차트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 엑셀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쨌든 전반부에는 엑셀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런 사항들을 단계별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은 좀 빨리 당겨서 할 거고요. 뒷부분은 좀 천천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한 주로 설정되어 있지만 2주나 3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중간평가 기간에 휴강 아닙니다. 강의 자료 없는 거 아닙니다. 이때도 강의 자료는 제시가 되고 과제물도 제시가 됩니다. 단지 혹시라도 진도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여기다 좀 이렇게 룸을 좀 버퍼를 좀 설정해 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럼 후반부에 뭐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주로 파워포인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거기에 도형, 텍스트, 테마 설정하는 내용, 또 그림, 표, 차트 제어하는 방법, 또 전환과 애니메이션. 요거는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할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 어떤 효과를 줄 건지, 또는 한 페이지 안에서, 한 슬라이드 안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건지. 파워포인트라는 배우는 요령은 뭐죠? 효과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런 기법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와야 되고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기법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기말고사 기간 15주 차에 잡아 놓았는데 이때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고서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수업 시간에 내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보고서 작성 요령, 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면 됩니다. 3분의 2는 엑셀, 3분의 1은 파워포인트가 진행된다는 거고요. 엑셀에 비중을 두고 하는 건 엑셀이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엑셀만 잘해도 컴퓨터 활용능도 아주 뛰어난데 소리 듣습니다. 파워포인트는 현실적으로 취업하자마자 사회에서 직접 쓰는 건 아니죠. 중간관리자급 이상일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래 한글은 그냥 기본이죠. 워드는 타이핑 능력이니까요.
좀 더 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엑셀과 파워포인트에서는 타이핑 능력이 크게 그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크게 그거는 그렇지만 타자 능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 없는 내용들입니다.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써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딱 시간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거거든요. 숨겨진 기능, 유용한 기능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죠.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말고도 뭐 워드, 액세스, 또 뭐 비지오, 원노트 이런 거만 들어봤죠. 거기다 아웃룩. 요즘은 다 포털을 쓰니까 별도로 메일 프롬 쓰진 않고 있고요. 또 뭐 웹 편집, 웹 문서 편집하는 기능. 이 비지오는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차트나 뭐 순서도 아니면 구조도 이런 거 할 때 주로 씁니다. 굉장히 좋은 툴인데 주로 공대생들이 구조할 때 많이 쓰고요. 원노트는 노트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윈도우, 맥, 상용 소프트웨어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1989년, 90년쯤에 맥용으로 처음에 등장이 됐고요. 그때 버전 1.0이었다고 하네요. 몰라요. 그때 안 써봤어요. 그때는 윈도우도 안 나왔을 텐데요. 윈도우 없었습니다. 90년. 네, 없었죠. MS 윈도우가 나온 게 언제지? 90년 중반입니다. 윈도우 3.1 나왔었죠. 3.1 나오고 조금 있다. 물론 중간 버전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 그 다음 9.5가 나왔죠. 윈도우 9.5요. 근데 이게 9.5라서 95년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6년, 7년쯤 들어왔고 윈도우 3.1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94, 5년도에 등장이 됐거든요. 물론 유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MS 오피스가 국내에 소개된 거, 일반인이 사용하게 된 거는 9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예, 주요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패키지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메인이 되고요. 그 밖에 원노트 이런 것도 요즘에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부족한 채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좀 유료 서비스로 많이 바꿨죠. 과거에 뭐 오피스 다 그냥 불법 복제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365라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쓸 수 있는 패키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걸 쓸 수 있거든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 뭐 이상한 거 윈도우 뭐 오피스 2010, 2013, 2016 깔려 있는데 불법이면 제거해 버리고 오피스 365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오피스 제품군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이번 학기에 강의한다는 거 수업을 듣는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엑셀이 뭐냐? 엑셀이 할 수 있는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은 수화식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거기에 덤으로 그거를 표로 만들거나 도표로 만들거나 그거를 정돈해 주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계산을 쉽게 해주는 도구를 엑셀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거? 보통 스프레드시트란 말을 쓰죠. 스프레드시트는 펼쳐진 종이다. 이런 뜻이죠. 사전적 의미는. 표 형식의 데이터를 조직하고 데이터를 분석, 저장, 도표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엑셀 말고도 과거에는 많은 스프레드시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의 원조는 바로 비지컬크란 프로그램이거든요. 1979년, 와, 이때면은 윈도우는 고사하고 PC 8비트 컴퓨터 쓸 때입니다. 89년, 와, 진짜 오래됐네. 네.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네. 이때 댄 블리크린이라는 사람이 비지컬 그래프를 만들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스프레드시트의 원조인데 이게 개발이 되고 사용되면서 컴퓨터가 PC가 본격적으로 사무용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지금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에 개인용 컴퓨터가 사무용으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중에 인터넷을 제거하고 나면 실제는 엑셀 말고는 쓰는 거 없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엑셀은 데이터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함수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가공하거나 어떤 결과, 계산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정보의 외형을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표, 도표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어갖고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내거나 거기 통계 자료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차트 부분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어차피 자료라는 거는 수치는 내가 소스 데이터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우리 같이 실력 심없는 그 말단 직원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관리자한테 또는 최고 경영자한테 요약해서 이거는 어떤 경향이다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될 그때 차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차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가상 분석 수행은 우리 수업 시간에 뭐 할지 모르겠네요. 뭐 대충 어떤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갖고 어떤 예측치 또는 뭐 문제점 이런 걸 좀 도출하는 기능인데 정확히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이 엑셀은 격리, 회계 등의 계산을 위해서 표 형식의 계산 용지를 제공을 한 거고 그걸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거나 개선하거나 또는 차트 등으로 바꾸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엑셀이라고 합니다. 아, 말이 많네. 엑셀, 뭐하는 프로그램인지 알았죠? 수화식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고 이를 표나 도표 등으로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엑셀을 많이 써보질 않았더라고요. 엑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엑셀을 쓰면 쓸수록 진짜 감탄을 하게 될 겁니다. 감탄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케이. 엑셀의 역사, 뭐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엑셀은 수화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에 이걸 표와 차트, 차트랬네. 차트로 표현하는 그런 도구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983년도에 CPM을 만든 멀티플레이라는 걸 시초로 해서 야 이게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야. 그래서 야 우리 저 OS 같은 거 개발하지 말고 이 오피스만 팔아갖고 먹고 살자. 엑셀만 갖고도 우리에서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빌 게이츠가 생각한 적도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 정도로 이건 파워풀한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초기에 스프레드시트 원조라는 이제 비즈컬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애플에서 개발해서 나왔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딴 회사죠. 근데 비즈컬크가 너무 파워풀해서요. 난 써봤어요.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예요. 이거 내가 쓸 줄 아는 걸로 해서 지금 이런 컴퓨터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거든요. 이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 이후에 100종으로 유상 컴퓨터 100종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통합되거나 리눅스 통합되기 전에는 다양한 OS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0개 이상의 기종에 이식이 돼갖고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종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뭐 국내에도 뭐 샘벗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내 대기업들도 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엑셀에 발표하고 다 죽어버렸죠. 1985년에 MS가 매cin토시용으로 엑셀 이름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판매에 도움이 됐고 굉장히 좋아졌고요. 87년에 윈도우가 나오면서 윈도우 3.1 전에 2점 때 끼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BM PC 호환 기종에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컬크 이후에 대세는 로터스 1, 2, 3라는 스프레드시트, 엑셀의 뭐 아버지쯤 되는 애거든요. 이런 툴이 있었고요. 이거를 몰아내고서 스프레드시트의 대세를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로터스 1, 2, 3를 밀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엑셀이 3D, 즉 3차, 테이블과 제가 3차원 연산이 가능하다. 뭐 그런 특징이 옛날에 있었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우리 이거 한번 써볼 겁니다. 좋은 기능인데, 뭐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쓰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웬만한 데는 사무관리 회계용 소프트웨어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로터스 1, 2, 3도 굉장히 환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비즈컬크, 로터스 1, 2, 3, 엑셀은 기본적인 단축키가 다 동일합니다. 원조 따라간 거거든요. 비즈컬크가 워낙 파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모든 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터스 1, 2, 3 동일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려는 엑셀도 로터스 1, 2, 3 메뉴 체계로 바꾸는 기능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옛날 거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엑셀 자연스럽게 넘어오고요. 엑셀 쓸 줄 아는 사람은 옛날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 게 또 꽂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예, 엑셀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으면 똑똑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발표자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발표자를 만들 때 보면 텍스트, 글자,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런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이렇게 화면에 캡처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동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쉽게 해주는, 이런 편집을 쉽게 도와주는 도구를 파워포인트라고 합니다. 보통 프리젠테이션 툴이라고 얘기합니다. 발표한다는 거죠. 여기에 멀티미디어 자료, 그림, 차트, 표, 오디오, 비디오까지도 되고 인터넷 연결 다 됩니다.
자료 표현을 위해서는 워드아트, 크립아트, 스마트아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크립아트 기능은 2015년 이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아유, 여러분은 처음 배운다고 그러면 몰라도 되죠. 이걸 명확히 구분하고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프린트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빙이란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크리바트는 즉 인터넷 검색해서 쓰라는 겁니다. 빙은 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죠. 네, 알면 좋고요. 몰라도 그만이고요. 네, 나중에 한번 사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역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파워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제품 설명회, 강의, 업무 보고, 과제 등의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이 몇 개 빼고는 다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 즉 회사를 사다가 자기 걸로 만든 거거든요. 원래 이런 회사에서 만들었던 소프트웨어였는데 1987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들였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도 그렇고 다 자기가 만든 거 아니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요. 다른 회사가 있는데 사버린 가능성을 보고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경우죠.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한글에 오피스에도 뭐 슬라이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유명한 건 구글 독스 유명하고요. 애플의 키노트도 경쟁 상대로 괜찮죠. 엑셀하고 틀리게 파워포인트는 좀 경쟁 상대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구글 독스는 안 써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는데 구글 독스도 파워포인트가 유사합니다. 키노트는 좀 조금 틀린데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 써봤습니다. 제가 맥이 없거든요. 그래서 키노트를 제한 대부분의 것들은 파워포인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키노트가 좀 경쟁성들은 막강하죠. 예, 이런 점 알고 있고요. 어쨌든 누가 만들었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간 많이들 쓰고 있고 개발된 지 한 4, 50년? 3, 40년 밖에 되질 않았다는 거. 물론 IT 기술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요. 예,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파워포인트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다른 버전의 오피스를 깔고 있다고 그러면 학교 이메일 계정이 있으면 오피스 365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요 강의는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강의할 계획이거든요. 기본은 다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피스 365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가입하기 하고서 처리하면은 인터넷상에서 오피스 365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나중에 설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설치 있거든요. 집에 혹시 오피스가 다른 버전이 깔렸다면 그걸 제거한 이후에 오피스 365를 포털에서 접속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데스크톱에도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메일 계정으로 한다. 돈 안 내도 됩니다. 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무료로 오피스 36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히 필요하다고 괜히 떼써가지고 정품 사지 마. 만 몇천 원씩, 월 만 몇천 원씩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지 말기 바라고요. 학교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다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꼭 설치해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치하면 한 명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5대 정도 이상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폰에도 깔아도 되고요. 집에 컴퓨터 깔아도 되고요. 또 뭐 친구 컴퓨터인데 뭐 다른 사람 원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깔아줘도 됩니다. 단 자기가 깔아준 거에 대해서는 그 파일에 누가 깔아주고 누구 계정을 이용한 거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정식입니다. 정식 사용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정식 제품을 자꾸 사고 써줘야죠. 언제까지 불법 복사 해갖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 맨날 그 핫발이 국가로 낙인 찍혀버리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파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는 별 볼 일 없거든요.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 없잖아요. 아래 한글 우리나라만 쓰는 거 진짜 좋습니다. 아래 한글 한글일 때 좋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피스 365 꼭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중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 열어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되어 있죠. 이 주소 확인해서 꼭 들어와 주기 바라고요. 아주 일반적인 사항은 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도 여기다 게시할 거고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면 이걸 이용하고 개인적인 사항만 연락을 해도 꼭 문자로 해주기 바랍니다.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거. 그리고 이메일도 가능하면 맞춰주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고요. 다 했네. 우리 이제 뭐 배운다고 그랬죠? 이 수업 시간 컴퓨터 활용이죠. 엑셀과 파워포인트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죠? 엑셀 배우고 내가 어떤 양식 데이터를 제시하면
거기다가 수식을 설정하는 걸로 중간평가를 할 거고요. 기말평가는 파워포인트를 한다고 그랬고요. 파워포인트 내용도 중간고사 작성한 그 엑셀의 그 엑셀 중간고사 문제지를 작성하는 과정이 기말고사입니다. 설명했어요. 중간고사는 엑셀 문서를 작성하는 거고 기말고사는 파워포인트로 그 엑셀 문서를 작성한 요령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드는 겁니다. 즉 중간고사를 말아먹은 친구는 기말도 말아먹을 거고요. 또 중간고사를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스킵할 수 없습니다. 기말고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말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좀 꽈놨습니다. 그런 점 주의해서 본 강의 잘 수강하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엑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영상은 잘 보이나요? 혹시 영상이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아까 오픈 채팅방 있죠? 거기다 이야기해 주기 바라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끝!